김어준의 뉴스공장. 작년 김성태 의원이 뉴스공장 고정을 하다가 원내대표가 되시고 하차하셨습니다. 이어서 나경원 의원이 고정을 하시다가 원내대표가 되고 하차하셨죠. 자, 세 번째 고정의 후보를 모셨습니다. 원내대표가 되려고 하다가 못 되신 분입니다. 김학용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학용입니다. 예. 원내대표는 안 되셨습니다. 예. 그때 나오셨을 때만 하더라도 눈빛이 이미 내가 됐다는 눈빛이었거든요. 지금 눈빛이 죽었습니까? 네. 아직도 눈빛은 살아있습니다. 아니, 원내대표는 안 됐지만은 예. 그래도 우리 공장장님이랑 약속한 것처럼 다시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때 이제 원내대표가 돼서 나오느냐, 낙선해서 나오느냐, 원내대표가 돼서 나오면은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고, 낙선하면 고정이 되는 것이다. 왜 낙선하셨습니까? 그때 굉장히 자신 있어 하셨는데, 원인이 뭔가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요. 또, 언론에서 말 못할 그런 시크릿이 있습니다. 요거 재밌네.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시크릿이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하게 진행되다가 어떤 시크릿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잘 헤쳐나갔었는데 네. 마지막에 조금 의외의 일이 벌어져서 본인이 잘못한 겁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주변에 잘못한 겁니까? 글쎄 하여튼 주변에서 저를 도우려다가 좀 실수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요? 네네. 아마 도와주려고 막 하는데 반대편을 본의 자극하는 아니게. 반대편을 자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표가 모이다가 하고 표가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 셈이죠. 근데 남들 3번에 되는 것도 한 번에 되려고 하는 것도 욕심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전에 나왔던 나경원 대표가 3번째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제 말은 그 말고 누가 도우려다가 그렇게 실수를 하셨어요? 그건 요 정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요, 전 더 하고 싶어요. 좀 다시 여쭤보기로. 그러니까 복귀해 보면 그때 결정적으로 표가 떨어져 나왔구나 이런.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 자꾸 이렇게 하시니까.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전혀 제 의사랑 관계없이 예. 소위 조선일보에 예. 친박 살생부 10명 해서 친박을 10명을 날린다 이런 게 나가는 바람에 그 실명이 거론이 다 안 돼 있으니까 예. 과거에 친박에 몸담았던 분들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불안감을 느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제 의사랑 관계없고요. 만약에 제가 됐다 하면은 오히려 더 그런 것을 막는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학용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친박 10명 정도는 목을 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군가 했는데 그게 보도되면서 친박 진영에서 10명 친다고? 안 되지 하고 표가 흩어져 버렸어요? 아니 이름이 거론이 안 되니까 누군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이. 그러니까 친박했던 분들이 다 정치적으로 불안했을 테죠. 끝나고 나서 안 내용입니다. 네. 끝나고 나서? 네네네. 전 선거 결과 나올 때까지는 전혀 몰랐었어요. 의원님의 가까운 의원 중에 한 분이. 저는 솔직한 얘기로 예. 그때 나경원 의원이 68표, 김학용 35표 나와서 압도적으로. 저는 솔직한 얘기로 다 반대로다가 잘못 부른 게 아니냐 이렇게 사실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압도적인 차이가 난 이유가 알고 봤더니 그 직전에 누군가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여건이었던 건 또 분명하고요. 그것도 맞긴 한데. 제가 김성태 전 대표랑 원래 절친이다 보니까 네. 김성태 투가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 사실 저랑 김성태는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래도 저는 김성태 대표 여전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예. 예. 거기까지는 궁금하지 않고요. 어쨌든 그러면 친박 10명의 목을 칠 의사가 없었는데. 전혀 저랑은 관계없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됐다면 오히려 더 그런 일 어려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누군가 가까운 분이 사석에서 김학용 되면 친박 10명 쳐야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조선일보 보도하면서 친박 진영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표가 흩어져 버렸다. 그런 영향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인터넷 찾아보세요. 자, 오신 김에
굉장히 그 자유한국당 고정을 저희가 말을 못해서 한 2, 3주간 자유한국당 쪽에서 코멘트를 못 들었는데 우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이제 다음 달 27일, 네네. 2월 27일로 정해졌어요. 이제 일정이 드디어. 후보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잠재적인 후보군이. 뭐 원세훈 전 시장은 본인이 이미 밝혔고 나간다고. 네네네. 그분은 나오시는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김성태 전 원내대표 의원은 나가십니까? 나간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시죠? 저한테 아직까지 얘기 없는 걸로 보면은 현재까지는 안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나갈 의사가 있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뭐 경우의 수를 열어뒀지만은 본인이 나가야겠다는 그런 확정적인 생각을 가진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제가 잘 알죠. 예.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 나오셨을 때는 나갈 것만 같이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글쎄.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예. 뭐 저한테는 그렇게 직접적인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말릴까 그런 거 아닐까요? 자, 김성태 의원은 그렇고. 김태호 전 시장은 나갑니까? 도지사는? 김태호요? 예. 뭐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아, 봅니다. 그렇군요. 황교안 전 총리는 이제 안 나오는 것 같은 걸로 정리되고 있는데, 그죠? 아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전 있다고 봅니다. 오. 그런데 그분이 성격 자체가 상당히 꼼꼼한 분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많이 검토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이 그러니까 됩니다. 접은 게 아니라 계속 검토하고 있다. 뭐 제가 알고 있는 바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홍준표 전 대표는 나옵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뭐 아시는 것처럼 현재까지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글쎄 뭐 누가 나온다 그럽니까? 모르겠어요. 본인도 아직 결정 못 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저도 통화를 해봐야겠네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예. 이제 15일까지 지금 집단 지도 체제냐 단일 지도 체제냐가 이제 예. 결정이 되는데 그것이 아마 약간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집단 지도 체제로 가게 되면은 저는 안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보고 홍준표 대표 성격상 단일로 가게 되면은 글쎄 변수가 있지 않을까. 한번 출하할 수도 있다. 네. 뭐 만약에 제 단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만일 단일이 됐어요. 네. 단일이 돼서 원세훈 전 시장, 홍준표 전 대표, 황교안 전 총리 다 나왔어요. 세 사람. 네네. 지금 거론되는 사람 중에 한 빅3 정도 되는 이분들이 다 나왔을 경우에 양상이 어떻게 될 겁니까? 원세훈이 아니 자꾸 원세훈이 오세훈 점. 예. 그럼 글쎄 어떻게 뭐 됩니까? 원내대표 선거도 못 마친 사람이 당대표 선거를 어떻게 마치겠습니까? 근데 이제 해봐야 알죠. 해봐야 아는데 예. 한간에서 그런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친박이니 비박이니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소위 친박 프레임을 예. 직접적인 친박 프레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된 거지. 그렇죠. 쿠션이었죠. 저는 이번에도 뭐 소위 누가 봐도 친박이라는 분들은 예. 아마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또 원외 당협위원장들 또 국민들께서 그쪽 손을 들어주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친박 쪽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처럼 네. 친박 색채가 였지만 연합회는 분을 밀었을 경우에는 뭐 그 가능성은 전 있다고 봅니다. 그게 누굽니까? 글쎄요. 뭐 아무래도 오세훈은 아닐 테고. 아닐 테고. 예. 아닙니까? 예, 오세훈은 아닐 테고. 그러면은 친박 뭐 진영에서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서는 그다지 호감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뭐 그렇게 되면 이제 황교안이나 예. 뭐 김태호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주호영 의원님은 왜 빼고 얘기하세요? 듣는 주호영 상당히 섭섭할 것 같은데. 나오실 수도 있긴 하지만 아니 왜냐면 대구가 예. 책임당원표가 가장 대구 경북이 엄청난 포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대구만으로 될 수는 없잖아요. 대표가 근데. 아니 물론이죠. 전국 선거니까. 물론이죠. 전국 선거인데 그래도 후보군에는 전 넣어서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나머지 분들 뺀 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전 반감 없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만약에 결정을 하고 친박 진영에서 모시는 형태로 출마를 했어요. 당선 가능성 높습니까? 누가 나오더라도?
지금 지지율은 1위 준다는데. 뭐 누가 나오더라고를 떠나서 그 상당히 그 파괴력은 있다고 봐야죠. 그분 자체가 뭐 상당히 그 보수 지역 실력도 있고 보수 잠재 후보 또 성품도 훌륭하고 다만 그분 역시 이제 박근혜 프레임을 어떻게 벗어나냐 예. 이게 뭐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치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만약에 당대표 출마하고 실제 당대표가 돼버리면 그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정치 안 한 사람도 문제지만 정치 오래 한 사람들은 또 오래된 사람들이 문제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그래서 들면 누구요? 저 얘기하고 싶은 자기 굴뚝 같은데 차마 그건 얘기 못 하겠고요. 하여튼 김무성 대표 네. 됐을 때 네. 김 대표 열심히 돕겠다고 그래서 도와준 사람들 다 총 거꾸로 거리대고서 저 김무성 대표 죽이는데 앞장섰지 않습니까? 누구요? 그건 정말 얘기하지 마세요. 김무성 대표가 대표 시절에 옥새 들고 나르샤 네네. 사건으로 본인 스스로 몰락한 거 아닙니까? 그게 참 오해인데요. 그 옥새는 들고 나를 수도 없고 그거는 캐비넷 안에 들어 있고요. 네. 김무성 대표 아닌 다른 사람이 그걸 찍어도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것은 전혀 아니고 물리적으로 들고 간 건 아니다. 물론이죠. 정신적으로 들고 갔다는 건 좀 정신적으로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하도 네. 골치가 아프고 막 괴로우시니까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영도다리에 서 있는 게 네. 사진으로 나왔는데 그건 연출이었죠. 영도다리 서 있는 건. 글쎄 연출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김무성 대표 자체는 정말 성품이 훌륭하고 능력도 출중한 분인데 비서실장 출신이시니까. 예.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국민들은 이렇게 피해를 받으면서도 뚫고 나가는 그런 정치를 원하는데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많이 짝사랑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짝사랑하는 사람을 왜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은 못 죽여서 안달이 나섰는지 지금 생각해도 안타깝습니다. 아니 김무성 대표 그대로 도와줬으면 지금 대한민국 역사가 이렇게 안 갔지 않습니까? 글쎄 그걸 저도 조금 더 잘 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를 유난히 미워했고 그런데 뭐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김무성 대표가 그때 오히려 그렇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돌파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건 좀 아쉽고. 아쉽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에 공천 6명 보류했을 때 네. 제가 그랬거든요. 대표님 6명 다 날립시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기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제 해결이 됐었는데 뭐 오후 한 서너 시 정도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날까지 결정을 해야 되니까 네. 저 대표님 그 도와주는 그 당직자들 뭐 이렇게 수행원들 참모들 쭉 마서 의견을 물었는데 대개 한 반반 나오더라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은 3명만 날리고 3명은 살리는 그 소위 그 중간 타협을 했는데 막 그런 점은 저도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렇게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은 옥새 나르샤의 기억을. 아예 안 날랐다니까요. 어쨌든 정신적으로 나르샤 그러면 기억이 대중들한테 각인되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김무성 대표가 몰락하기 시작했죠. 정치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그냥만 놔뒀으면 지금 청와대 주인이 김무성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았었죠. 그랬을까요? 예. 전 그렇다고 믿습니다. 비서실장 출신이시니까 예. 여전히 비서실장 그만둔 지 오래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도 피해봤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제가 좋아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나와도 황교안 전 총리가 이길까요? 홍준표 대표도 꽤 센 분 아닙니까? 호불호가 분명한 분이죠. 그렇죠. 호불호가 분명한 분인데 사실 그 홍준표 대표가 예. 본인이 한 거 이상으로다가 그 나쁜 방향으로 매도되는 거는 또 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그분 자체는 또 그분으로서의 역할을 저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준표가 없었으면은 아니 그 당시에 뭡니까 자유한국당입니까? 하도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거기서 후보를 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홍준표 대표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고 다만 누구나 하는 얘기지만 그 언어가 좀 더 좀
국민들에게 호감을 가는 대중적이지 못한 게 문제지 홍준표 대표의 그 소위 조어력이나 네. 야당으로서의 돌파력 이런 것은 저는 대단히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당대회 나오면 어떠냐 이거죠, 승산이. 보시기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우선은 집단이냐 단일이냐가 정해져야 되고 예. 또 그거에 따라서 링에 오른 선수들이 교통정리가 좀 되거든요. 예. 교통정리를 되고 난 상황에서 봐야 되는데 뭐 저는 그 외에 또 변수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뭐 좀 두고 보고요. 네네. 예. 앞으로 이제 매주 나오실 테니까. 예. 자, 그럼 쭉쭉 그 최근 현안들 몇 가지만 네네. 스피디하게 짚어보자면 네. 그 어제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통령. 형식 자체는 저는 대단히 진일보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역시 내용, 예. 뭐 내용이라는 게 간단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면은 이 구중궁궐 속에 갇혀 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괴리되는 건데 네. 그런 거를 좀 느꼈고요. 아, 여전히. 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운데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자체가. 그리고 이제 통계 수치도 본인이 좋아하는 수치만을 네. 보려고 그러는 거. 그 지금 뭐 아우성이거든요, 지금. 뭐 저는 솔직한 얘기로다가 이 정권 초기만 해도 네. 솔직히 짧아도 10년 이상은 가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보면은 야, 이거 다음에 정권 찾아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 정도로다가 찾아올 수 있겠구나. 예, 그렇게 지금 국민들이 민심이 완전히 이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완전히 이반이 됐다기에는 아직은 50%대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제가 생각하는 완전히는 예. 제 입장에서 완전이고 예. 객관적으로 보면 완전히는 아닌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안 좋았다가 지금 이제 올라왔거든요. 이제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10%였다가 이제 20% 됐으니까요. 지지율도. 20% 솔직히 넘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20% 한 20 몇 프로 남으면 30% 수준까지는 저는 올라갔다는 감이 들고요. 다만 이제 또 한 가지 감에 느낀 대한 것은 근거는 있으십니까? 예? 감에 대한 근거. 근거는 아직 없지만 감은 그렇다는 거죠. 예, 느낌이. 아니 제가 예. 딜선을 많이 돌아다니니까 예. 국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너무나 그 북한 프렌들리 예. 그러니까 북한에 기대서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을 어떤 통치하고자 하는 것을 느꼈다 이런 생각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위 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강 중에서 지금 과연 우리나라 편을 제대로다가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냐 이런 걱정을 가지게 됐고 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할 말이 여당에서 있을 텐데 그럼 월요일 날 저희가 또 들을 테니까요. 예. 월요일 날 우상호 의원이 하거든요. 코너를. 예. 우상호 의원도 또 좀 세죠 이게. 예. 사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김태우 그 수사관 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아예. 근데 김태우 수사관 건으로 지난 연말에 운영이 있었지 않습니까? 운영위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실패였죠. 솔직히 그런 것 같습니다. 금방금방 인정하시니까. 그 절호의 찬스였는데 실패였는데 여전히. 준비가 부족했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우 수사관이 여러 가지 주장하는 것은 네. 대단히 신빙성이 있고 또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빙성이 하나하나 있다고 보십니까?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야당이었다면은 네. 이 김태우 수사관 사건을 그냥 덮고 넘어가겠냐. 네.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것은 역지사지에서 봐도 저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털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조사가 아니라 아예 특검을 요구하고 있죠. 뭐 특검법 특검이 됐건 국정조사가 됐건 뭐 둘 중에 하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대부분 의원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신재민 전 성형외과관도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면요.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이 야당일 때 재미를 보면 소위 그 내부 공익제보 사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잣대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부 공익 제보로 보신다? 네. 알겠습니다. 시각을 탁탁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한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런 문자도 옵니다. 자유한국당에 이런 호감형 의원이 있었다니.
그거 뭐 그 코너 제목을 제안하신 분들 있네요. 불타오르네. 또는 솔까말. 자꾸 솔직히 까놓고 말하자면 하시니까. 네, 코너명도 제안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물론 의원님이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닌데 나경원 의원이 여기에 꽂힌 것 같습니다. KBS 수신료 거부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전적으로다가 동감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예. 그 KBS가 경쟁에 대해 상대는 예를 들면 뭐 영국의 BBC 예. 또 일본의 NHK 같은 그런 방송인데 BBC나 NHK가 수신료 거부 운동 벌이는 거 봤습니까? 그건 뭐냐면 그만큼 공정하고 팩트 위주로다가 방송을 한다는 거거든요. 김재동 씨 그 시사 프로그램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꼭 김재동도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소위 2,500원 물론 그 상당히 오랫동안 2,500원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그런 수신료를 국민들이 정기 요금에 일방적으로 소위 그 뭐 얹어서 100% 납부하는 그런 이유는 다른 눈치 보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공익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달라 그런 의미거든요. KBS에서 최근에 공익에 매우 훼손되는 예를 들어서 방송 사례 같은 거 좀 하나 들어주셔야 설득력이 얻을 텐데. 뭐 그거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김재동 사건이죠. 뭐 박정희 박근혜 그 세습이랑 북한의 3대 세습이 뭐가 다를 바가 있냐 뭐 이런 유의 얘기라든가 네.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KBS도 좀 살 길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거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말이 지금 뭡니까 라디오 방송이지 이미 지금 방송과 통신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뉴 미디어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너무 KBS가 시청률에 안주해서 뭔가 변화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송의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냐. KBS를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다. 걱정뿐만이 아니라 불만이 많죠. 걱정은 그렇게 안 해주시잖아요. 남의 일인데. 불만이 주로 많으신 거 아닙니까? 걱정도 하죠. 왜냐하면 나라를 대표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정말 우리 KBS가 영국의 BBC나 일본 NHK를 뛰어넘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KBS는 편파적이다. 공영방송이 지켜야 할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론 환경이 사실 기울어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유한국당의 매우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 환경이라고 보십니까? 우호적일 필요성은 없지만 네. 좀 더 좀 공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뭐 땡전 뉴스니 뭐니 엄청나게 욕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땡전 뉴스는 아닙니다만 아, 그래요? 현 예. 정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호적이고 땡문 뉴스가 너무 많다고 보시는 거예요? 차라리 땡문에는 확실하게 욕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땡문은 아니고 네. 기술적으로다가 땡문 뉴스를 만들어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 사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맛보기였고, 다음 시간에 나와서 이거 봐라, 이 기술적인 땡문이다. 이렇게 짚어주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오늘 방송 들으시고, 이 코너의 성격은 이러하니 코너명이 이래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안 주십시오. 현재까지 들어온 것 중에는, 뭐였죠, 아까? 불타오르네 같은 거, 예. 솔까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일단 솔까말로 할까요? 어느 게 마음에 드십니까? 둘 중에는? 계속 코너명 바꿔갑니다. 저희가 안착할 때까지. 뭐 장명자래는 우리 공장장께서 정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솔까말로. 네. 방금 코너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KBS 수신료 거부 문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 이경호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사실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게 발단이 오늘 밤 김재동 시사 토크쇼 거기서 시작된 거죠? 예, 오늘 밤 김제동에 예전에 한번 뭐 김정은 환영단인가요? 그런 시민단체, 조그만 시민단체가 있는데 그 시민단체 인터뷰를 틀었고. 예, 인터뷰. 시민단체 단장의 인터뷰를 틀었다. 이걸 가지고 그 패널들이 나와서 김정은 환영단 그 단장 그 우호적인 얘기는 절대 안 하고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김제동 씨는 중립을 지켰고 단지 인터뷰를 틀었다는 것 때문에 문제를 삼아서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 그러니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환영한다라고 하는 시민단체 입장을 한번 들어보자. 예. 그래서 틀었고 거기에 대해서 패널 두 사람이 비판적으로 논평을 했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기본적인 방송 포맷 아닌가요?
그냥 틀었다는 거 하나 가지고 그러는 거죠. 사실상 우리 뭐 김정은을 환영한다는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KBS뿐만 아니라 MBC, TV조선 채널A의 김정은 인터뷰가 수시로 나오지 않습니까? 김정은 인터뷰 수시로 나오는데 김정은 인터뷰 나오는 거는 아무 문제 없는데 김정은을 환영한다는 사람의 인터뷰를 한 번 틀었다는 걸 가지고 KBS가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뭐 친북 방송이다, 헌법을 파괴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도저히 내용이 그겁니까? 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그 방송 인터뷰를 틀고 그걸 모두가 다 동조했다든가 아무런 비판이 없었다든가 그런 모르겠는데 그 인터뷰도 틀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시각을 가진 분들이 패널들도 주장이 있었는데 틀었다는 자체를 문제 삼는 거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 들어보면 오히려 그런 시민단체가 좀 주장이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하지만 뭐 대한민국에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저런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뭐 지나치다. 이 정도의 논조에서 가서 아무 문제 없었고 당시에 김재동 씨 같은 경우도 혹시나 이 내용이 일부만 짜집게 해가지고 나갈 거 우려한다. 라고 멘트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우려한 게 현실이 된 거죠. 그 일부가 짜집게 돼가지고. 그렇군요. 거기서 출발해서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런 인터뷰는 아예 절대 나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서는 그걸 문제 삼아서 결국은 편파 보도하고 있으니까 수신료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노조 KBS 본부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저는 이 수신료 거부 운동이라는 게 사실 2010년도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만 해도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알겠지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나 뭐 박대출 의원 같은 경우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과방위원 있을 때 수신료를 오히려 올려주자고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KBS의 현재 구조화에서 뭐 무작정 공익 프로그램을 확대하라고 하는 건 좀 할 수 없으니까 수신료 인상하고 뭐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할 정도로 했는데 갑자기 이제 야당이 됐더니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겠다라고 나오는데 저는 여기에 굉장히 정략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 어떤 정략적인 의도가 있습니까? 자신감 찾았다고 봅니다. 자신감이요? 예, 태극기 부대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지율도 한 25%까지 올라가는 것 같고 20%대 중반대까지 그 지지율의 대부분이 사실상 뭐 태극기 들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긴 하겠지만 이 정도 자신감 찾았으니 뭔가 이분들하고 같이 연대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러면 딱 보아하니 KBS의 수신료인 것 같다. 실제로 이 수신료 거부 운동이라는 게 자유한국당에서 처음 시작된 게 아니라 일종의 보수단체에서 일부에 시작돼가지고 자유한국당에 같이 하자라고 오퍼를 했고요. 자유한국당에서 거기 손을 잡아준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보수 혹은 극보수 이런 분들이 고리를 하나 잡아야 되는데 뭔가 단결할 수 있는 고리를. 그게 KBS의 수신료고 저는 5.18에서는 지만원 대표 5.18 진상조사에 넣겠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지만원 씨를 넣느냐 마느냐도 자유한국당이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게 보수 쪽, 극보수 입장 그쪽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처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극우, 태극기, 소위 이제 태극기 집회 그 분들을 끌어안고 가야 하는데 여러 지지층으로서. 근데 그분들이 운동하고 있던 게 바로 이런 KBS 거부 운동 같은 거였는데 그래서 끌어안는 방식을 이 운동을 끌어안는 것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그리고 내년 총선 있고 이제 그다음 아까 방금 전에 출연하신 뭐 김학의 의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그 다음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신감의 고리를 이런 것들을 하나씩 가져오겠다. 공영방송 흔들기가 좋지 않습니까? 수신료는 진보 보수 다내니까. 오늘 밤 김재동은 소재로 쓰였을 뿐이다. 예, 실제로 그거 이외에 다른 소재가 없어요. KBS가 아까 물어보셨는데 다른 건 그럼 편파적인 게 있느냐. 오히려 지금 저는 사적으로 듣기로는 KBS가 너무 지금 청와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실제로 듣고 있는데 그런 항의까지 듣고 있을 정도인데 KBS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그런 게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 KBS 뉴스가 너무 좀 이상한 거 아니야라는 진보 쪽에 있는 시각들은 그런 분들을 항의까지 받고 있는데 저는 이 김재동 거 말고 다른 사례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례를 들고 나열해 놓고 양쪽에 다 나열해 놓고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 김재동 거 출연시켰다는 거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예. 사례를 들고 있는 자체가 없어요. 하나 또 있는데 이제 KBS 시사토론 신년 시사토론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그때 출연을 했는데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장관들이 나와서 그때 정경두 장관이 발언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천안함 폭진 사건을 두고 북한으로부터 사과 한마디 받지 않고 뭐 이런 그런 뭐 얘기를 했는데 천안함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장관의 발언이잖아요, 그냥. 예, 녹화하긴 한데 그러면 장관의 발언을 KBS 제작진이 데스킹을 해가지고 장관한테 이건 더 문제가 있는 거죠.
나중에 나경원 의원이 출연했는데 토론회에 나왔는데 그런 말씀을 했을 때 저희가 그럼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그러니까 저희가 데스킹에서 그건 더 편파적인 거죠. 그러니까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발언이 왜 그냥 편집 없이 나갔냐? 그렇죠. KBS가 잘라야 된다는 건데 KBS가 어떻게 장관의 발언을 자르라는 얘기인지. KBS가 장관 발언을 못 잘라도 장관을 자를 보도를 할 수는 있죠. 그런 보도 좀 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KBS는. 알겠습니다. KBS, 이 사건이 계속 거론되는데 도대체 무슨 사연으로 이렇게 시작됐는지 내막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는 김재동 프로그램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것도 짚어보고 KBS 언론노조 입장이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화를 해도 되는데 굳이 나오셨네요. 나오라고 해. 그냥 원포인트로 짚어보려고 했는데. 들어보면 맨날 나오라고 하시겠습니까? 물론 남은 이야기가 훨씬 깊이 있게 진행이 되니까 언제나. 보고 싶었습니다. 팬이어가지고. 예. 매일 듣고 계신 애청자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또 가족들은 다 김현정 씨 쇼를 듣고 있다고. 네. 제 와이프는 김현정의 뉴스를 듣고 출근 준비를 하고 저는 이걸 듣고 출근 준비를 해서 오늘은 저 뉴스 공장 들으라고 했습니다. 아마 듣고 있을 겁니다. 지금. 서로 합의를 좀 봐주시고요. 예. 가능하면 합의를 봐주시고 입장 잘 알았습니다. 이게 이제 KBS 언론노조 KBS 본부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오늘 밤 김재동과 관련한 한국당이 문제 삼는 포인트는 그거였습니다. 네. 요 사안이 계속 가면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김재동 거 말고 다른 사례를 갖고 얘기했으면 좋겠고 수신료를 거부할 게 아니라 수신료를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신료를 인상할지 거부할지 뭐 분리징수할지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영방송 KBS를 살리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진보 보수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지 여당일 때는 올리겠다고 하다가 야당일 때는 분리징수하겠다고 하는 이거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든 비논리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의 이경호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불친절한 AS. 오늘 문자가 많습니다. 예. 오영식 코레일 전 사장에 대해서 백숙 특집 하나 만들어달라. 싫습니다. 예. 그리고 김학용 의원에 대해서 아슬아슬합니다. 말은 재밌습니다. 코너명 많이 보내주십시오. 예. 지금까지는 솔까말 정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사는 남자 이것도 있군요. 예. 안성 출신이라고 안성 막춤. 맞춤이 아니라. 괜찮은데요? 안성 막춤. 자, 그리고 곤조라고 제가 기자 곤조라고 표현했는데 일본어라서 듣기가 거북합니다. 예. 이게 이제 기자 곤조라는 건 일종의 관용어처럼 쓰여서 제가 그냥 썼습니다. 예. 그렇게도 쓰죠, 현장에서. 기자의 기세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자, 고집 이렇게도 쓰지 않고. 그래서 썼고요. 예. 뭐 영어로서도 하잖아요. 어떤 관용. 그렇게 받아줬으면 좋겠고. 502번 금기영 버스기사. 감사합니다. 의왕에서 인덕원 지나가는 502번 버스 뉴스공장 나오고 있는데. 예. 볼륨이 어떤지 알려주세요, 볼륨. 볼륨이 적으면 다 신고해 주시고 안 틀고 있는 버스도 알려주십시오. 고발해주세요. 여기까지. 마지막 순서가 황교익 선생님 코너라서 더 길게 해야 되는데 이 정도에서 그치겠습니다. 서준 황교익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교익입니다. 오래전부터 그 TV 프로그램 골목식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셨는데 최근에 오래 전부터 비판했던 그 관점의 비판 기사가 조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즘 그래서 황교익 TV에 댓글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형편 나아지셨어요? 나아진 건 없습니다. 그게
제가 골목식당을 비평을 한 것을 그 많은 언론들이 그 백종원 저격하는 네.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그거는 달았어요. 호도하는 면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뭐 제가 뭐 비평하는 사람이 누구를 갖다가 뭐 저격하겠습니까? 그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백종원 씨가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이 그렇죠. 대부분했는데. 예. 이게 한국 사회를 혐오 사회라 그러죠. 막 서로 뭐 미워해서 맞습니다. 막 난립니다. 근데 그 혐오가 발생하는 것은 그러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혐오의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좀 큰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서민이 서민에게. 그렇죠. 근데 일반 시청자들이 나와서 열심히 이제 그 가게를 꾸려나가는 이 문제 뭐 능력이나 성격에서 약간 이제 조금씩 부족한 면이 있다든가. 그렇죠. 부족한 면이 있는 그걸 계속 혐오의 말을 붙이는 거죠. 이게 왜 일반 시청자들 우리와 처지와 같은데 같은 서민의 입장이 있는 그 시청자들이 왜 거기에다 혐오의 말을 하는가를 들여다보면 그 백종원 선생이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보면 우위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분은 그렇죠. 아주 대단한 뭐 성공한 사업가죠. 근데 그분이 그 일반 가르침을. 출연자들한테 이제 네. 조금 야단치는 예. 그러니까 함부로 약간 대하는 듯한 이런 것의 모양들이 보이거든요. 백종원 선생은 대단히 높은 위치에서 잘 뭐든지 다 잘 아는 분이고 그 밑에 그 식당 운영자들은 아주 전혀 모르는 그래서 막 야단을 쳐요. 그러면 시청자들이 그 백종원 선생과 이렇게 동일시를 하게 되고요. 나도 백종원 선생인 것처럼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나온 그 일반의 출연자들한테 그 똑같은 일종의 그런 악당이 될 그렇죠. 역할을 하죠. 막말을. 예. 그래서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의 그 게시판의 글들을 보면 그 일반인 출연자들에 대한 온갖 욕설과 혐오와 심지어는 뭐 그 이런 거가 뭐 정신병을 운운하고 지역 감정을 붙이고 하는 그런 혐오 글들이 그냥 도배가 돼 있어요. 문제의식은 방송이 예능적 측면을 인정하더라도 지나치게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그렇죠. 만들어진다. 그렇죠. 그 예능 프로그램은 사실 그 서로 웃고 즐기고 하는 그게 사실 더 중요하죠. 그런데 이 혐오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시청률을 사실 혐오 유발 이게 시청률 꽤 올라옵니다. 원래 그 근데 막장 드라마가 인기 있는 이유가 그렇죠. 그거죠. 보면서 그렇죠. 욕하면서 계속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막장 드라마나 뭐 이런 거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게 그 출연자들 일반 출연자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시민이거든요. 막장 드라마는 가상의 인물이지만 이거는 실제 살아가는 그렇죠. 사람들인데. 그렇죠. 성격이나 능력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보다는 조금 뭐 떨어진다, 모자란다,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 그분들의 인간성, 인간됨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공격하는 그런 말들이 그 인터넷 공간 안에 그렇게 돌게 만드는가 하는 것. 그러니까 뭐 그게 그 문제인 식당 거죠. 운영하는 데서 자질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공격하게 만들도록 왜 프로그램이 자꾸 혐오의 정서를 자극하도록 편집되느냐. 그렇죠. 나는 그게 너무 불편하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발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뭐 식품회사 잘못했다, 식당 주인이 잘못했다, 뭐 이런 것에 하고 범법이나 그거하고 이게 좀, 아닌데. 그렇죠. 그거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경험이 부족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그 사람을 사실 악당화하는 것이 불편하시다. 그러니까 동일시하는 그 지점은 일반인 출연자들과 시청자들이 동일시가 돼야 되는 거죠. 능력이 모자라고 하지만은 그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조그만 가게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고전하는 것은 우리 다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이 정서가 만들어지는 게 그게 정상이죠. 그래야 시민들 사이에서 연대감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을 갖다가 욕하게 만드는 그런 그 편집은 사실 거의 악마적인 거죠. 좋지 않습니다. 정말 좋지 않은 그 사람을 그 평범한 일반인에 불과한데 그 사람을 공격하면서 쾌감을 느끼도록 만든
그런 포맷 자체가 불편하신 거죠. 그렇죠. 네. 고쳐야 그렇게 됩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 계속 했었어요. 이 이야기를 네. 계속해서 했는데 이 이야기를 두고 백종원 저격이라는 프레임으로 계속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황교익 때 백종원을 만들어버렸다. 아니에요. 제가 왜 백종원 선생을 왜 저격을 합니까? 열심히 자기 사업하고 하시는 분인데 그냥 하시는 거고요.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그 음식과 관련되는 여러 현상들, 특히 이제 텔레비전 그게 하필 프로그램에서 또 음식 일어나는 프로그램이라서 논평을 하게 되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 지금 뭐 어제가 그제 방송되는 것을 살짝 봤는데 그런 게 약간 많이 이렇게 조금 완화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제작진들도 그렇게 해서 시청률 나온다고 해서 이제 막 그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알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니 원래 거기에 동의하신 분들도 있었고 아닌 분들도 있었는데 그 이전에 이제 그 백종원 선생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분들이 백종원 씨를 이름을 거론한다는 이유로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냥 황교익 선생님 싫어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말은 옳지만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건전하고 행복하고 이러려 그러면 그 혐오 감정을 최소화하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혐오 감정은 전념이 되고요. 선생님 아무 곳에나 오늘 주제는 음식은 뭡니까 근데? 이 이야기 그냥 뭐 가장 중요한 사실 이슈이지 않습니까? 오늘 주제 고기 이야기하려고 가공 이야기인데 가공 이야기. 혐오의 감정을 확장시키고 확대시키는 이런 방식의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다. 시청률이 10%대를 찍고 있다라는 게 이게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불행인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원래 고기를 건강하게 먹자였는데. 예. 그 고기 건강하게 먹는 거하고 관련이 있죠. 혐오의 감정을 벗어나야 돼요. 혐오의 감정 좀 벗어나자. 너무 필요하다 정서적으로. 맞습니다. 서로 다독이고요. 위로하고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표준 황교익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음에 고기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